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우영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영화 애스터로이드 시티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이미 한국에서도 많은 팬들을 만들어낸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인데요. 지난 5월에 열린 칸 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초청이 돼서 6분 정도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평단은 물론 객석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웨스 앤더슨스럽답니다. 이 어떤 영화가 미장센이 돋보이게 되면 웨스 앤더슨스럽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은 자신만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가장 웨스 앤더슨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어딘가 있을 법한 이 동화 같고 마법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그의 특징인데 이번엔 소행성이 떨어진 가상의 도시가 배경입니다. 1955년 미국의 한 사막 도시. We're not there. The car exploded. Where are you? Asteroid City, Farm Route 6, mile 75. 이 작은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소행성의 날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의 기발한 발명품에 상을 주고 있습니다. Here we celebrate Asteroid Day, commemorating September 23rd, 3007 BC when the arid plains meteorite made Earth impact. 하지만 행사 도중 벌어진 예기치 못한 사건에 참가자들은 마을에 발이 묶이게 되고 I've just informed the president. How long can they keep us in Asteroid City legally? 사막 한가운데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가운데 낯선 존재와의 만남까지 이뤄집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상일까요? Maybe we are. Sometimes I think I feel more at home outside the Earth's atmosphere. Oh, wow. Me too. Freight train, freight train. Going so fast. 네, 이 애스터로이드 시티는 극중국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는 흑백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연극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TV쇼로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흑백으로 만들어진 연극박 현실로 배우가 걸어 나오는 등 모든 이야기가 허구임을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TV쇼에서 만드는 연극은 청천연색의 아주 화려한 컬러로 보여집니다. 영화는 이 두 상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한 대비가 관객을 완전히 몰입시키기도 하고 때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합니다. 앤더슨 감독의 팬이 아니라면 사실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야 영화를 더욱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주얼 마스터입니다. 이 웨스 앤더슨은 독특한 미장센을 가진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이 오죽하면 팬들이 웨스 앤더슨 영화에 나올 법한 장소들을 촬영해서 엮은 책을 만들어냈을 정도입니다. 이 비주얼 마스터이자 힙스터들의 제왕으로 불리는 웨스 앤더슨. 이번에도 자신만의 영상미를 스크린 가득 담아냈습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는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는 배우들. 동화적인 색감과 함께 좌우 대칭을 마친 정직한 구도까지. 웨스 앤더슨 영화에는 누구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They're strange, aren't they? They're children compared to normal people. Yes, that's correct. It's true. 네, 그리고 이 고유의 스타일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작진은 사실상 마을 하나를 그대로 세웠습니다. 연극이라는 설정 때문에 이 애스터로이드 시티가 대놓고 세트인 걸 알 수는 있는데 잘 정돈된 풍경이 오히려 사실적입니다. About outer space may no longer be completely accurate. Anyway, there's still only 9 planets in the solar system as far as we know, Billy. Except now there's an alien.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가득한 애스터로이드 시티. 관객과 직접 마주보기를 주저하지 않고 낯설어서 이상한, 그래서 더 아름다운 미장센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You got me into the mindset of what a futurist would, and how a futurist would think, because like in the 1800s or something, people thought that like you would be able to walk on rivers with like hot air balloon shoes or something. So it's like getting into that mindset was very interesting, you know. And, I mean, any person on this list, you have
I mean, it's crazy. Look at the cast. It's crazy. You have Willem Dafoe there. Oh, yeah, tomorrow Ed Norton's arriving. You're like, what? This is just insane. 네, 그 스토리부터 영상미까지 신선한 자극을 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속의 과학 이야기 양회영 기자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애스터로이드 시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소행성의 도시인데 이런 도시가 실제로 있을까요? 네, 뭐 실제로는 사실 없기는 한데 가장 비슷한 도시를 찾자고 하면 아마도 러시아의 첼라빈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 2013년 2월 15일 오전 9시경에 이 러시아 첼라빈스크 주변의 부근 하늘에서 커다란 운석이 떨어져서 빛이 강하게 발산을 했었거든요. 이때 떨어진 소행성의 크기가 지름 18m였습니다. 초속 약 19km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구 대기권에 진입을 해서 이 첼라빈스크 상공 한 30km 정도 높이에서 폭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때 이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한 30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이 폭발력은 대기에 흡수되기는 했었으나 폭발음이나 충격파가 주변 도시로에 영향을 줘가지고 한 1,500명 정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소행성의 도시는 없지만 아까 보니까 영화에서 소행성의 날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매년 6월 30일을 소행성의 날로 지금 지정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네. 왜 6월 30일일까요? 네, 이거 앞서 이야기했던 이 첼라빈스크의 운석과 비슷한 이 충돌 사건과 보면 되는데요. 네. 이 지구에서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소행성 충돌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네. 그게 퉁구스카 사건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1908년이에요. 6월 30일 아침 7시경 여기도 러시아 시베리아 근처에 있는 이 퉁구스카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지름 약 40m 크기의 초대형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km 이내에 있던 이 산림 8,000그루가 모두 불탔을 정도로 굉장히 위력이 대단을 했다고 해요. 네. 이에 이어서 이 유엔이 지난 2016년 소행성 충돌 위험을 널리 알리고 또 국제적으로 이 소행성 충돌에 대한 대응을 노력하자 이런 의도로 매년 6월 30일을 소행성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소행성을 먼저 무엇인지 살펴보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크기가 작은 천체를 이제 뭐 말 그대로 소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봐서는 우주 부스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은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대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몇몇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우주 전체를 떠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구에서 이 약 750만 킬로미터 이내로 가까이 접근하면서도 지름이 140m 이상인 소행성을 우리가 잠재적 위험 소행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한 2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름이 100m 정도의 소행성이 만약 지구에 떨어지면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킨다고 하고요. 지름이 1km 정도면 지구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 상태로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까 퉁가스카 사건 사진 보니까요. 정말 위력이 엄청나 보이긴 했는데요. 그럼 진짜 지구를 위협한 소행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소행성 중 가장 위협적인 소행성으로 알려진 거는 소행성 베누입니다. 이 소행성 베누는 이 지름이 490m 정도 되는데 지구 충돌 확률이 2300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1750분의 1입니다. 이 숫자로만 봐서는 굉장히 뭐 크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소행성이 우리를 지나쳐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위협적인 소행성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와의 충돌 위험이 가장 큰 날로는 계산된 바로는 2182년 9월 24일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세기에서는 일어나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과학자들은 현재 파악된 소행성이나 해성 중에서 앞으로 100년 이내에 지구와 충돌할 소행성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여기에 조건을 하나 달았는데 바로 궤도가 파악된 소행성에 한해서는 100년 안에는 충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에서는 100년 안에는 위협이 없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확인하지 못한 것은 위협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행성의 크기가 너무 작게 되면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이게 소행성인지 정말 부스럭인지 아니면 그냥 떠도는 이제 작은 조각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구에 위협이 되는 소행성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소행성의 감시 능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 1월에 발견된 소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2023BU라는 이름이 붙은 소행성인데요. 이게 지구상공 3,600km를 통과해서 지금까지 있던 천체 중에 네 번째로 지구와 가까이 통과한 소행성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행성은 발견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이 수십 회 관측만으로도 지구 근접 궤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구 중력에 의해서 공전 주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예측까지도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해낸 건데요. 그만큼 소행성의 관측 능력이 높아졌고 또 궤도 예측 시스템 또한 높은 정확성을 보인 만큼 우리의 능력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구 충돌 위협 소행성을 미리 찾아낸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충돌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해 우리가 이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데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보도도 해드렸고 사실도 네. 확인을 했지만 아직은 세부 데이터를 분석 중이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앞으로 어떻게 실전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애스터로이드 시티부터 또 소행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지금도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 중이더라고요. 상상력이 빚어낸 아름다운 미장센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